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서울 지역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락 거래마다 다 이유를 붙여요. 뉴스에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서울 아파트는 다 직거래인가요? 직거래밖에 없나요? 자, 두 번째 주제. 영끌이는 버틸 수가 없다. 전세가 하락이 정말 살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거 언제냐면 5월달의 모습이에요. 5월달 서울 보합권, 부산 보합권. 서울과 부산 흐름이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요건 9월의 모습이에요. 비슷하게 하락합니다. 다음 10월 달의 모습, 서울 0.27, 부산 0.24. 좀 비슷한 흐름이죠. 근데 가장 최근의 모습, 서울이 부산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 부산이 더 대단한 도시인가요? 서울이 더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량,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 정점은 거의 6만 5천 건 수준에서 지금 5만 5천 건 수준으로 10,000건 정도. 네, 쭉 줄어드는 현상 나타났어요. 다른 광역시 지역들은 요 시기부터 거의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매물이 좀 감소하는 현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 이런 느낌부터 다양한 이유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물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더라. 꾸준히 늘어나고 있더라. 저점일 때, 올해 저점일 때 전세 매물은 2만 5천 건이었는데요. 지금은 5만 건이에요. 매매 매물 10,000건 줄었어요. 요게 대단해 보이나요? 근데 5만 건 자체도 물량은 많은 거예요. 매도 물량 10,000개 줄어든 게 심각하게 보이나요? 아니면 임대 물량 2만 5천 개, 아니 전세 물량만 2만 5천 개 늘어난 게 심각하게 보이나요? 저는 전세 매물 2만 5천 개 늘어난 게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럼 월세 매물은 놀았냐? 월세 매물도 15,000개, 15,000개, 2만 5천 개. 전체 임대 물량이 저점 대비, 올해 저점 대비 4만 개. 전체 임대 물량 4만 개에서 8만 개로 늘어났어요. 그럼 임대 물량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임대 물량이 요때 노란색 선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작년 11월경에 요때 매물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시장이 조금 불안해진다.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못 구해서 곤란함을 겪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매물 5만 개가 안 됐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매물 개수가 8만 개가 넘어가는 이 분위기라면 임대인들 시급합니다. 진짜 시급할 거예요. 아파트 거래량 31건의 거래예요. 부산보다 더 적죠. 대구 수준의 거래량밖에 안 되거든요. 대구보다 사실 더 적어요. 거래량 보시면 500건이에요. 부산은 이거보다는 2배는 화랑장이에요. 아파트 개수는 서울의 반도 안 돼요. 하지만 거래는 굉장히 활발한 거예요. 이 비율로 따지면 부산이 서울보다 4배나 거래가 활발하다고 보면 정도 되는 정도. 그만큼 서울은 처참합니다. 서울만 처참하냐? 경기도도 처참하고 인천도 처참합니다. 수도권 자체가 거래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돈 주고는 못 사겠다. 뉴스에서 매번 나옵니다. 직거래, 온갖 하락거래만 나타나면 그건 직거래 특수한 거래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매번 이유를 들려붙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 중개거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거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부산은 20% 이상 나타나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11월 달은 30% 이상 나타나요. 서울 직거래 비율 높은 편 아니에요. 20% 정도 넘어가면 야 좀 높구나 이런 느낌인데 그런 달수가 지금 석 달밖에 안 돼요. 직거래 비율 높지 않습니다. 자,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보합권이 또 있고 10%, 20%, 말이 오고 20% 하락이지 장난 아니죠. 한 방에 웬만한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냥 쑥쑥 날아가는 정도. 그 아래쪽에 신고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트라지움, 잠실 트라지움 같은 경우도 24억 5천까지 같은 것이 18억 5천으로 한 방에 6억 하락. 그래봐야 하락률로 치면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 정도 하락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더 큰 하락거래 건수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락거래만 살펴볼게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84제곱미터 가격이 그것도 한 방에 6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6억이 떨어지면서 이건 거의 40% 정도 하락이네요. 이런 거래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부산의 고가 아파트, 서울의 고가 아파트 뭐 입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 부산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 하락률이 지금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부산만 유아독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 30% 하락, 거의 20% 가까운 하락은 다 빈번하게 다 나타납니다. 이건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가격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것만 보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봐야 됩니다. 최고 전세가 8억 4억까지 갔던 것이 6억까지 2.4억이 떨어졌어요. 임대인들 이동 구하려면 시급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아파트가 타고 날 때부터 비싼 아파트였느냐? 요건 약간 심측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 아파트를 살펴보시면 부산과 마찬가지로 20%, 25%, 30% 하락이 줄을 잇더라. 15%, 30%. 월계동 꿈의 숲 SK뷰 같은 경우도 30% 하락하더라.
그리고 레미안 장전 위 퍼스트 하이 요것도 30% 정도. 30이라는 숫자 서울도 익숙한데 부산 오늘 어제 영상 제목에서 내가 마이너스 30%의 줄을 서시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잖아요. 마찬가지더라. 마곡 수명산 파크 5단지 가격 보시면은 9억 9천까지 갔던 것이 6억 9천. 앞자리가 9자에서 6자로 바뀌었습니다. 9자에서 6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갑자기 저 서울엔 전부 다 10억 이상 비싼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네. 상당수 아파트가 싼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되더라. 물론 지방 가행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싼 아파트긴 해요.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싼 아파트 거래 정말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격 낮은 부분에서 신고가 나타나는 거 요거 많이 본 현상이죠. 많이 본 현상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 낮은 곳들도 뚝뚝 던집니다. 창동주공 2단지 17평 같은 경우 6억 2,800까지 갔던 것이 4억으로 30% 이상 하락하더라. 신내 11대명 요것도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5억 2천이 3억 8천. 야,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연끌까지 해서 이런 집을 샀다면 진짜 뼈가 아픕니다. 이 정도 금액의 아파트를 샀는데 5억짜리 아파트 막 정말 상당수의 대출을 끌어안고 샀다면은 자기 자금이 완전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그런 현상. 그게 서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아파트 거래대금 많을 때는 한 달에 14조가 거래될 때가 있었어요. 한 달에. 지금은 얼마가 거래되느냐? 0.4조. 10월달 0.4조예요. 이 14조를 계산할 때는 이 뒤에 소수점이 하는 계산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소수점 그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당 거래대금도 지금 8월 달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 보이죠. 거의 건당 거래대금이 10억대에서 놀던 것이 지금 8억대에서 놀고 있어요. 이 8억대라는 것은 2020년에 건당 거래대금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거래량 보시면은 14,000건을 뚫고 16,000건을 뚫도 있었지만 지금 1,400건을 뚫기도 힘들다. 500건대의 거래잖아요. 15억 이상 거래량도 잘 나갈 때는 1,600건을 넘어설 때도 있었지만 야, 지금 160건도 못 넘겠다. 이런 분위기. 고가의 아파트 15억 이상 아파트 뭐 15억 이상 대출을 풀어준다니 뭐 한다니 하지만 과연 여기서 반응이 올 것인가? 반응 안 올 것 같아요. 6억 이상 비율이 50% 수준까지 올랐어요. 서울에 집을 지금 사는 사람들은 2명 중에 1명은 6억 미만의 아파트를 산다는 말이에요. 뭐 평균 중위 가격이 10억이니 나발이니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2명 중에 1명은 6억짜리 미만의 집을 산다. 15억 미만의 비율, 이상의 비율은 15% 정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구별로 살펴보시면 강남이라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강남이라고 다른 거 있습니까? 거래량이 완전 바닥이에요. 이 동네 아파트가 몇 개인데 거래량이 한 달에 채 20개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바닥을 쭉 깔고 있다. 쭉 깔고 있다. 요 정도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거래량 486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거래량은 부산 지역은 오늘 70건 정도 신고되면요. 서울은 30건 정도 신고되었어요. 요 정도 분위기거든요. 부산이 거래량이 1일 아파트 거래량은 2배 정도 수준. 하지만 전세 거래량은 서울이 4배나 많습니다. 전세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죠. 줄어들고 있지만 아이고 됐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영끌이여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하지만 이 초딩들 말든가요. 이걸 어떻게 버티노? 전세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한 방에 3억 떨어지고 한 방에 5억 떨어집니다. 연끌로 집은 사놨습니다. 나는 나머지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 전세를 살고 있다든지 분명히 그런 시간 간격으로 대출은 금지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이전에 또 약간 또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한 방에 5억, 6억, 7억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버티노? 전문가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전문가님, 못 버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던져라.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전세값 한 방에 5억, 6억씩 떨어지는 이 놀라운 현상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숫자만 빠르게 표시해볼까요?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돌려줘야 되는 적들이 4억, 5억, 3억, 3억, 5.5억, 3억, 6억 이런 돈들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돌려줍니까? 진짜 월세 현상 서울에 나타난다면 이 말이 6억이죠. 이게 말이 한 방에 5억, 6억 차이 나는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야, 6억을 역월세로 계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6억을 역월세로 금리 한 6%만 잡아볼까요? 네, 6% 수준으로 하면 1년에 3,600만원 돈을, 물론 이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겠습니까만은 6억을 6% 하면 1년에 3,600만원 돈을 역월세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내 집을 빌려줘. 근데 한 달에 300만원씩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돼.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거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질 때는 야, 시급할 정도로 무너지는구나. 왜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이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중저가의 아파트보다 더 많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서 여실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 돈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와, 8억입니다. 8억. 고점과 저점의 차이. 6억, 8억. 이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뭐 1, 2억 돌려줘야 되는 거 그건 양반입니다. 5.8억.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가격대를 조금 낮춰서 내려가 볼까요? 조금 더 낮춰서 내려가 볼까요? 네. 조금 더 낮춰서 내려가 봤습니다. 많이 낮춰서 내려가 봤습니다. 기본 3억. 이건 7억도 있고, 기본 3억. 10억짜리 아파트도 한 개 징기고 살라 그래도 기본 3, 4억은 내줄 세입자한테 내줄 각오를 해야지 자기 집을 보유할 수 있다. 이 3억 돈 뚝딱 마련되나요? 3억 은행 가서 뭐 전세금 반환 대출로 3억 대출 받는 순간 와, 이거 돈 얼마 갚아줘야 되나요? 월 3억 지금 대출금 6% 잡으면 1년에 한 사람은 완전히 월급이 녹아납니다. 그렇다고 서울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보다 월급을 2배, 3배 받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받기는 더 받아요. 하지만 2배, 3배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자, 월세 비중 역대 가장 높아지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 위태로우니까요. 전세 보증금 합, 전세 시장이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보이시죠? 연초에 보증금 합을 합쳐보면 6조 원의 거래가 되는 것이 지금 5조 원 수준으로 1조 한 달에 거래되는 수준이 1조씩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시장이 많이 쪼그라들고 있고 평균 전세 가격도 엎치락 뒤치락 2011년과 2012년 평균 전세 가격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못 버티고 떨어지다가 11월 현재는 2020년 전세 가격보다 더 내려오는 모습, 요런 변곡점들 잘 살펴보셔야 되죠. 요거 굉장한 위기가 나타날 때 요런 현상들, 변곡점들 생겨납니다. 크로스하는 현상 생겨납니다. 전세 거래량 많지 않은 가운데 6억 미만의 비중이 아마 차츰차츰 더 높아지는 현상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돈마저도 돌려주기 힘들면은 여월세, 이런 것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요. 자, 10억 이상 거래량 줄어드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나마 이 서울이니까 10억으로 잡죠. 광역시는 저거 6억으로 뭐 4억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월세 거래량도 줄어든다. 월세 거래량도 줄어드네요. 전세 거래량도 줄어들고 전체 임대 거래량은 줄어들고 그런데 야, 매물은 아까 장난 아니게 늘어났잖아요. 연초 대비 2배 수준. 5만 건도 위태로운데 막 8만 건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서울 사람들은 그러면 월세를 얼마나 주고 살까 보니까 월세 100만 원 정도 들어요. 보증금은 2억.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 원짜리. 요게 서울에 사는 사람 모습. 부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부산은 한 5천만 원에 한 70만 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보증금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살이가 더 팍팍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흐름 모든 지역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